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아무래도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좀 난동을 피운 사실이 있어서 그 내용들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을 얘기를 제가 좋아라는 안 하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팔방민 35번째 시간 12월 17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린개미님들 쪽에서는 정치 테마주인 이재명 관련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기사가 이 12월 14일이니까 뭐 이재명 관련주가 폭등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뭐 한동훈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까지 뭐 카카오 관련주도 그중에 휩싸이면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다는 내용들에 따라서 뭐 오파스넷이 폭락을 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뭐 급등락이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수산 ENT라든가 INT라든가 또 에이텍이라든가 뭐 이스타코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졌던 상황들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업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이 좋든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이 어떻든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이 테마주들은요. 뜬금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누구의 사촌이다, 누구의 뭐 같은 동창이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이 사업과 무관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여러분들 사실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급등락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사실 요번만 하더라도 그래요. 한동훈 테마주도 급락으로 치달았고요. 뭐 오늘 여기 내용들 쪽에서 나오겠지만 별로 뭐 별 볼 일 없는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우원식 관련주로서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움직였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 예, 개혁신당의 그 내용이 또 이제 대선 주자가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삼보산업이나 넥스트아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그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주의 에이텍입니다. 근데 실적이나 뭐 기업 내용들은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유보율도 뭐 빵빵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들이긴 해요. 이 기업은 그래도. 그런데 실적을 보면요. 그렇게 뭐 똑바른 그 실적을 갖다가 뭐 아주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 실적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맥 관련주로서 움직여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눈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5,000원짜리가 45,000원까지 가는데 예? 2배 이상 움직여지는데 이게 눈이 쏠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개미님들이 혹하죠. 오히려 미국 시장의 뭐 어떤 종목들보다도 급등세가 크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 많이 쏠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급등할 때 올라타서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시면 다행인데 손이 느린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잘못하면 꼭지에 걸리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벌써 이 초창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때 계엄이 일어났던 시점에서는 다음날 그냥 점상으로 뛰었기 때문에 살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날도 거의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게 작심을 하지 않으면 매수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자금줄이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기에 올라탄 분들이 잠깐 수익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는 꺾였어요. 확실히 꺾였거든요. 다른 종목들 같으면 급등하다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은요. 한 파동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없어요. 이 뒤에 시세의 분출이라는 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것 같으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언제 들어가서 지금 약수익이 나왔든 조금 수익이 나왔든 아니면 지금 약간 손실이 나왔든 간에 아니면 큰 손실이 나왔든 간에 지금은 이제 반등권도 기다리지 말고 매도해서 현금화를 시도를 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원식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뱅코웨어 글로벌. 그나마 이 양반은 그렇게 많이 인맥이 많지는 않은지 서울 경동고 쪽이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실적 자체는 하나도 없는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점상에 다음 날까지. 그냥 허상이죠, 허상.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관련주인 그 알미늄 합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이 삼보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넥스트아이, 뭐 아버지가 자회사인 뭐 하이드로젠 파워의 법정 관리를 맡은 적이 있다. 뭐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위원으로 있었다. 이 뭐 웃기지도 않은 얘기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원래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면 삼보산업이 급등하다 꺾어졌죠. 끝났습니다. 땡. 예, 넥스트아이 급등하다가 막 출렁출렁거렸죠. 땡입니다. 몇백 원짜리 주식들 이런 것들 동전주들 쳐다보는 거 아니죠. 주식을 하려면 주식다운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테마주에 휩싸이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음. 다음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테마주들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3나노보다도 시장이 더 커진다 하는 2나노 고객사의 유치 물밑 경쟁이 붙었다. TSMC와 삼성전자가 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도 그렇고 AMD 쪽도 그렇고 2나노 칩을 갖다가 받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애플이라든가 뭐 지금 전 이거 말고도 지금 주가 미국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저 요즘은 엔비디아가 약간 한물 간 것 같아요. 음. 그 대신 다른 쪽에서 이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는 상황들이 생겨나는데 아무튼 삼성전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또 이런 것도 걸렸어요. 스마트폰 인물 모드 촬영 기능을 특허침해 피소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미국 회사가 이제 옵틱스 이노베이션이 짠지를 걸은 거죠. 침해로 피소를 한 건데 이것 또한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갤럭시 S9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갤럭시가 S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깊은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요번에 그 엔비디아에다가 그 납품하는 것이 올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신경을 쓰이게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올해는 넘기게 됐어요. 올해는 납품을 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 내년에 모아서 HBM3라든가 HBM4 한꺼번에 좀 납품하는 그런 방법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하이닉스의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TSMC의 그 부분을 좀 차지하는 그 시장 규모를 좀 뺏는 그 정도에 그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마운다리를 많이 차지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요만큼을 먹는 거죠. 요만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그렇게 크게 되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내년 1분기에 좀 납품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흐름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사실은 내우 외환이라고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진짜 여러모로 치였습니다. 근데 이 24년 상반기까지 움직일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는 꿈을 꿨거든요. 다들 10만 전자 간다. 다들 이랬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이게 이제 24년이거든요. 24년 통틀어 볼 때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때 이후 9만 원 근처에 갔을 때부터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폭락을 한 거거든요. 거의 뭐 5만 원을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반토막 정도 내려왔다라고 봐야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 외환이라고 그랬는데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기대했던 HBM의 그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장이 되고 미뤄지다 보니까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을 갖다가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디램 가격 하락? 이것도 역시 여기에 선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되니까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많지 않아요. 문제는 올라갈 자리입니다. 떨어질 자리는 많지 않은데 올라갈 자리 또한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등락거듭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바닥권은 바닥권인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닥권은 바닥권인데 위쪽으로 못 올라가고 여기서 등락거듭이 이루어지는 바닥에서만 등락거듭이 이루어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바닥권 찍고서 여기서 그 10조 원에 100조 원에 10조 원인가요? 예. 그래서 자사주 규모를 갖다 자사를 갖다가 매수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6만 원을 넘으면은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6만 원을 못 넘었었어요. 그죠?
넥라인이 6만 원인데 그걸 넘으면 이 종목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못 넘었죠. 그래서 이거는 쌍바닥을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쌍바닥을 찍은 때가 5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종목의 바닥은요. 이때는 5만 원이었지만 여기는 5만 2천 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5만 2천 원이 바닥인 겁니다. 삼성전자는 5만 2천 원이 바닥인 거예요. 그 5만 2천 원을 바닥으로 해서 박스권을 갖다 그리는 거죠. 6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5만 2천 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다가 나중에 차후에 6만 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삼성전자는 보셔도 됩니다. 늦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5만 2천 원 선 전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금 여유 없는 분들은 쳐다볼 필요 없다는 거죠. 언제 쳐다보라고요? 6만 원 돌파하면 보라고요. 그때부터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종목이니까 차분히 관찰만 해주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 야, 그럼 나는 몇 층에서 걸렸는데 65층에서 걸렸어. 70층에서 걸렸어. 80층에서 걸렸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 바닥인데 팔 수는 없고 더 떨어진다면 팔겠는데 더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등락거듭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싸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이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공장 멋있어요. 청주에 D램 핵심 인력 배치를 갖다가 하겠다는 내용이고 HBM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충북 청주에다가 만드는 M15X 핵심 인력 전진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 SK 하이닉스는 발전을 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실적 우려의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HBM으로 인해서 수익성 방어를 갖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 낸드도 석권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HBM 치고 나가는 이걸로 치고 나가면서 낸드도 석권을 하는 이런 양수겹장이 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최고의 직장이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지금 최고의 직장은요. SK 하이닉스로 바뀌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여기 보면은 지금 더 캐피탈 그룹에서 지분을 갖다 5%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단순 투자 목적이긴 하지만 왜 들어왔겠어요? 돈 벌려고 들어온 거죠. 결국 주가는 그에 반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 SK하이닉스의 주봉을 갖다가 잠깐 봤는데 꾸준하게 상승했다. 아까 같은 시기에요. 24년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는 여기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아까 그 차트 보여드렸듯이. 하이닉스는 어때요? 이 저점을 해야지 않았죠. 24년 초반에 있었던 이 저점을 해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상승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 상황 속에서 중간 삼중 바닥이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 삼중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종목은 15만 원이 바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많았는데 15만 원 이상을 깨지지 않는 거죠. 15만 원 근처에만 들어오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박스권이라도 삼성전자의 박스권과 하이닉스의 박스권은 틀리다는 얘기죠. 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고가권에 있는 박스권이고요. 삼성전자는 바닥권에 떨어진 박스권입니다. 어느 게 더 힘이 좋을까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필살기에 출연할 때도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20만 원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다. 지금도 대세 상승의 조정이지만 20만 원 자리가 이게 돌파가 진짜 중요한 자리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여기서 직전 고점 20만 원 돌파는 이 종목이 수행해야 될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것이 돌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게 박스권의 최대 걸림돌인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일봉상에서.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20만 원이 최대 걸림돌이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뚫기만 하면은 이 종목은 승승장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년 1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20만 원 돌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오히려 지금 12월 내 1월 내
요 사이에서는 20만 원 돌파를 한번 해주고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으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네, 자금이 없는 사람이라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살 때가 아니고 두 종목 중에 반도체 중에 그 대형주 두 종목 중에 꼭 한 종목을 사야 된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고요. 필살기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17만 원대 여기서도 사는 거다. 지금 18만 원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8만 원에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요 구간을 잘 보시면 여기에 매물이 좀 있어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19만 원 아래에서. 그러면 19만 원 선 진입을 하든 진입을 못 하든 요 사이에서는 19만 원과 17만 원 사이, 즉 1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20만 원을 돌파하면요,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쯤 매수했을 때. 그 20만 원이 돌파할 때 10% 정도 수익 나오면 그때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 위에 22만 원, 25만 원까지 수익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18만 원 선 전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삼성전자를 살 것 같으면 삼성전자 10주를 살 것 같다. SK 하이닉스를 오히려 두 주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팔방민 35번째 시간입니다. 12월 17일 전해드릴 거고요. 네. 지난번에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여러 강연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지만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케어젠. 케어젠은 펩타이드 쪽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인데요. 재무 구조를 먼저 보면요.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그 50% 이상 되는 종목이 몇 종목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 다섯, 여섯 종목이 네, 있습니다. 네. 예. 전 상장 종목 3천 개 중에서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 종목. 그것도 5년 이상 50% 종목은 다섯, 여섯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출액 보시면은 23년에 792억, 404억이죠. 이번 24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고. 유보율도 5,300%의 부채 비율 하나도 없고, 아주 깐깐하게, 아주 그냥,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펩타이드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따른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펩타이드에 관련된 앞으로의 개발할 수 있는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볼 때는요, 이걸 보시면 돼요. 어떤 거? 기본으로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느냐. 기본 백배경이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백이 있어야지 이제 신약도 개발하는 거지 남이 돈 받아서 계속 개발하는 건 힘들거든요.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요. 거기 기반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가동시키고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될 거고요. 특히나 조금 있다가 볼 수 있는데 이 정영지 양반이 이 대표이사가 계속 주식을 모읍니다. 지분이 지금 64%, 65%에 가까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분을 계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자, 발행 주식이 5,300만 주죠. 예. 5,300만 중에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5,300만 주 정도 되면요. 하루에 거래량이요.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1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만큼 거래가 적어요. 그 얘기는 유통 물량이 적다는 얘기도 한몫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가지고 있는 물량, 자사주 물량, 그 다음에 정영지 대표가 갖고 있는 물량, 외국인들 지분율 한 5% 정도 되는 물량, 다 차포 뛰면요,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유통 물량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에서 외인들이 계속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거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2만 주 사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꾸준히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케어젤이 좋은 곳은요, 인도의 인구가 한 14억 명 정도 됩니다. 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4억 명인가 그런데요.
그중에서 14억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자랑하죠. 근데 이 케어젠이 인도의 최대 CDMO 기업, 우리나라의 뭐 삼성 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기업입니다. 인도의 최대 CDMO 기업이 아쿰스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과 포괄적인 공급 계약을 갖다 맺었어요. 이 얘기는 인도의 14억 명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죠. 바로 케어젠이. 그래서 9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 9종에 대해서 주요 제품들을 포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체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품들을 인도 시장에 풀었을 때 이 아쿰스가 팔아주는 거고, 그죠? 그럼 케어제는 물품만 내면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실적에 곱하기 몇 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최대 CDMO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개념으로서 연구개발을 비롯해서 의료기기, 의약품, 뭐 건강식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펩타이드 연구개발에 우리나라의 선구자라고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뭐 하나도 뭐 모자르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미메틱이라든가 펩타이드 연구를 뛰어넘어서 하이브리드 펩타이드 연구 새로운 접근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최고 수준의 펩타이드 제조 역량을 만들고 있는 점 또한 좋아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분을 늘리는 케어젠 오너 정영지 대표라고 나오죠. 네. 올해만 8차례에 걸쳐서 22억 규모의 그 장내 매수를 갖다가 했고요. 매출 확대에 자신하는 겁니다. 인도 기업과 아무래도 그 계약을 맺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50%의 영업이익률을 보는 기업이 인도 시장까지 접으면은 영업이익률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로스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동 주식수가 나오는데 계속 증감시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의미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 주식이 바닥권인 거야?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영업이익률 50%인 종목이 왜 바닥권에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5대1 액면 분할을 했고요. 액면 분할을 한 가격이 46,000원입니다. 액분가가. 5대1로 액면 분할을 한 가격이 46,000원인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액면 분할을 하면 원래 물량이 많아진다는 개념 때문에 5,300만 주였죠,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1,000만 주밖에 안 되던 종목이 5천만 주가 생겼으니 떨어질 수밖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게 되는 게 나중에 보니까는 15,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4만 원짜리가 15,000원까지 폭락을 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반토막 이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냐? 25,100원. 오늘 종가가 25,1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열심히 주식도 모으고 있고 그러는데 주식이 떨어졌다? 사실상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그 액분자리인데요. 이게 46,000원짜리거든요. 여기서부터 떨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1년이 넘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요게 24년이니까 1년하고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시세 논리라는 거를 갖다 설명을 드렸어요. 대시세를 보여주고 나면 주식이 떨어지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 사이에 바닥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식이라고 외워두라고 했죠. 그런 시점에 바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5,000원이 바닥인 거고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어요. 15,000원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25,0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는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요 빨간 줄 거놓은 자리가 25,250원. 즉, 이 저항 라인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얼마나 그랬어요? 25,100원. 다 왔죠? 요거 돌파하면 그 다음 라인이 이 B 라인에 있는 이 라인입니다. 3만 원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C와 D의 목표치까지는 상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종목입니다. 즉, 무엇이 좋으냐면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인도권까지 포함한 재료가 좋고, 그 다음에 수급도 좋고, 그 다음에 대표의 지분 추가도 좋고, 여러 가지들이 다 플러스 알파의 작용을 해주고 있는 무엇 하나 모남이 없는 진짜로 팔방미인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곤란한 종목이 있다면 곤란한 종목이라면 뭐겠습니까? 주식을 갖고 있다가 물려서 저 아래까지 떨어진 종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도 종목 교체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탄탄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내가 혹시나 갖고 있는 기업이 탄탄하지 않다면 이런 탄탄한 기업으로 한번 도전을 해서 목표치까지 보시면 마이너스 20%의 손실률이 있다라도 플러스 20%의 수익률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계속해서 드려서 뭐 싼 가격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다른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저 높은 46,000원부터 떨어진 거니까 그런 분들도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는요, 요 가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 하한 라인을 여기로 잡아야 되고요. 22,000원을 손절가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 라인 25,000원 선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해 갖고 조금 밀린다면 눌림목 조정까지 생각해서 매수를 갖다 해주시면 될 겁니다. 24,000원 사이까지. 25,000원에서 전후에서 24,000원 사이까지. 만약 눌린다면 22,000원까지는 사이에서 매수를 해주면 되고요.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CD까지 수익을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3만원과 35,000원. 사실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고, 이 액면분할가인 46,000원. 이거는 결국 나중에 돌파를 하겠지만, 일단은 C와 D 자리까지 목표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방민주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정치 테마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케어젠에 대한 진단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테마주가 지금 파동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또 뭔가 이슈가 터진다면은 다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는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슈가 터진다. 예.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에서 무슨 또 어떤 좋은 내용이 나와서 반전을 갖다가 시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반전의 폭은 적습니다. 즉 이고점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동안의 그 반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등의 라인 자체가 이걸 못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최대 많이 나오면은 뭐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진에서는 요걸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35,000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즉 반등은 작고 하락은 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혹시나 그런 내용이 나와서 반등이 들어온다면 물려있는 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야지 그걸 또 매수해 갖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투자하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해피한 1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